사람이 가장 행복한가를 연구하고자 했던 이 연구의 연구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영향력이 아니고 결국에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구해줘 내 마음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구해줘 내 마음은 사실 주인공이 있으시고 그 주인공을 제가 상담을 하거나 저나 저희 샤론 연구소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거나 혹은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 앉았습니다. 네, 왜 혼자 앉았느냐? 네, 제 구독자 여러분은 뭐 다 제 친구나 마찬가지이신 분들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네, 저도 그 오미크론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은 집에서 격리를 하고 그리고 일에 복귀를 했는데 꽤 오랫동안 지금도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그랬고 사실은 제가 구해줘 내 맘이 말 그대로 우리 현대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괴롭잖아요. 마음도 정신도 네, 뭐 여러 가지로 괴로운데 그런 어떤 마음과 정신을 다룰 때 스트레스, 뭐 신경증적인 문제들, 뭐 행복에 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꼭 다루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도 또 행복에 대해서는 언젠가 꼭 다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행복에 대해서 행복을 주제로 해서 구해줘 내 마음을 다루게 됐고요. 이번 주인공이셨던 미영 씨는 사실은 제 오래전 내담자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내담자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였고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 출신, S대 출신이셨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S대 출신들이 가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가지 않았고 좀 특이한 네, 맨 처음에는 작은 회사로 들어갔다가 뭐 다단계를 하기도 하고 사실은 2단 정도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딜러로 일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길을 가셨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본인의 소신으로 그런 길을 가셨으면 뭔가 굉장히 즐거웠을 텐데 이제 그건 아니었고요. 가정 환경이 너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중압감 때문에 당장 돈을 벌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미영 씨의 마음에는 분노나 또 불안이나 네, 그런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득히 쌓이셨었죠. 제가 미영 씨의 사례를 다룰 때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해줘 내 맘에서는 다소 큰 주제기는 하지만 행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다 아시겠지만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 정답을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행복이 무엇인지는 정답은 답변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는 많이 했어요. 그 몇 가지를 보면 당연히 건강, 그리고 이제 가족과의 어떤 그런 화목, 그리고 이제 자존감, 자기 실현, 그리고 돈, 그리고 이제 영향력, 명예,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 이런 것들이 행복과 연관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돈과 행복이 관련이 있을까? 잖아요.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연구가 참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러지만 그 연구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행복의 정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염유식 교수 팀과 KBS가 공동으로 조사했던 자료에서는 서울 시민의 40.6%가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가계소득 400만 원 정도를 넘어서면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행복하다고 답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 4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이 연구가 2010년도 때 연구된 거기 때문에 현재 액수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400만 원인지 지금은 500만 원 정도로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요. 어느 수가 되면 그래프는 꺾인다는 것입니다. 염 교수 팀의 연구에 따르면 월급이 430만 원인 사람과 680만 원의 사람의 행복의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리어 680만 원인 사람의 행복지수가 약간 떨어진 결과를 보여주네요.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지만 돈은 어느 정도까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연구입니다. 네, 그렇다면 학벌은 행복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건 역시 정답은 없고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통계청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졸 이상의 비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380만 5천 명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학벌만으로 경제나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학벌이 좋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행복이 보장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 의견이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맞다라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 김영철 교수의 연구인데요. 김영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생활에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에 내 생활에 만족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위권대를 졸업한 경우에 54%였고요. 그 다음에 중상위권이 46.4%, 중위권대가 42.4%, 그 다음에 기타 4년제 대학이 46.2%, 전문대 출신이 35.1%, 고졸이 28.8%, 중졸이하는 23.1%로 학벌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 김영철 교수는 이 학벌이 단순히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직업의 질적인 수준이나 결혼, 가정생활, 자존감, 차별 경험 이런 거에도 다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 교수에 의하면 행복은 성적순이 맞다. 그렇다고 해도 이 학벌을 쟁취하기까지의 아동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또 너무나 심각하리만큼 낮습니다. 당연히 아동 청소년을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의 행복 지수도 같겠죠.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권입니다. 지금 10년 이상 그렇고요. 그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거의 20년 가까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의 자살률은 정말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이고요. 그 이유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업 스트레스죠. 좋은 학벌을 취득하고 나면 행복해질 기회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행복에 대한 정답은 참 찾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데요. 돈이 많아도 학벌이 좋아도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위기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은 막아주는 매트릭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돈이나 학벌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설득이 되고 그래 이거가 행복에 가장 가깝다라고 느꼈던 그런 연구 결과를 오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버드의 성인개발연구소에서 무려 75년 동안 7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인데요. 이 연구를 이끌었던 로버트 윌딩거 박사의 연구 결과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938년부터 75년간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했습니다. 연구 대상에는 하버드 대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도 있었고 보스턴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설문하여 종합한 내용입니다. 뇌 스캔 그리고 피 검사 같은 건강 검진도 진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를 연구하고자 했던 이 연구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째,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지만 고독은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사회적인 연결이 더 긴밀할수록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은 매우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행복감을 덜 느꼈을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되며 외롭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았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 몸에 아주 나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례로 애정 없이 갈등만 잦은 결혼은 이혼보다도 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바람직하고 친밀한 관계가 나이 먹는 고통의 완충제 역할을 해준 셈입니다.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뇌까지도 보호해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애착으로 단단히 연결된 관계를 가진 80대는 그렇지 않은 80대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면 의지가 되어줄 거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 갔다고 합니다. 반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의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빠른 기억력 감퇴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행복한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영향력이 아니고 결국에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얼마나 그 질적으로 깊은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 의지할 수 있다고 느끼느냐가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버드 연구팀 로버트 윌딩거 박사의 연구 결과에 좀 가장 크게 설득이 되고 이게 행복에 가장 가까운 연구가 맞다라고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수많은 내담자를 만나고 또 제 주변 사람들이나 이제 저 자신도 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도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없이 느껴왔고요. 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 극하게 외로움과 고독을 느낀다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질타하는 사람들만 있을 때 그럴 때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하버드 성인개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 그래 맞다, 이것이 가장 행복에 근접한 연구 결과일 것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학벌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 행복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 소중한 사람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